네, 시민상학과 오늘 힘차게 한번 출발해 봤습니다. 오늘도 특이점으로 함께 시작을 해볼 텐데요. 먼저 오늘의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1.36%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이 시간에 2,550선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닌가? 좀 튕겨나오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늘 시원하게 무려 34포인트나 올라갔습니다. 2,583까지 올라간 코스피고요. 진짜 이제 2,600도 머지않아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닥도 다시 한번 상승세를 가져왔습니다. 749, 750까지는 무려 1포인트만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내일 시장에서 꼭 좀 뚫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 다들 어떻게 봤는지 매니저들과 함께 이야기를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목팀 나왔습니다. 이가람 매니저, 조기준 매니저, 김웅태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세 분의 매니저들은 오늘의 시장을 어떻게들 바라봤는지 이가람 매니저의 한 줄 평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한 줄 평은 사실 어제부터와 오늘의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번 봄에부터 열리는 야구 시즌 때 저의 원래 팀은 버리고 한화 이글스의 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한화그룹주로 이렇게까지 제가 좋은 수익을 낼 줄은 생각도 못 해봤는데 지금 하나 비전만 가지고서도 이번 달에 수익률 자체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거의 이제 80%에 가깝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저께도 하나 오션과 하나 시스템부터 해서 오늘 이제 하나 비전까지 결국 지금 뭔가 하나 그룹주로 엄청난 지금 자금자금 약간 몰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 쪽에서는 하나 그룹주가 엄청나게 핫하게 뜨겁게 올라가는 것만큼 이제 야구 시즌 때 이제 하나 그룹은 야구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는 춘소님께서 험한 길 가시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하시고요. 자, 한화 이글스 팬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자, 과연 한화 야구도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올해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한 줄 평 어떻습니까? 네, 오늘 제가 잊어먹고 있었어요. 오늘은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고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였는데 네. 오늘 왜 이렇게 하이닉스도 올랐고 장이 이렇게 강했지? 저는 오늘 빠질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도 그렇고 좋을 게 하나도 없었고 그쵸. CPI 지수도 그렇고 다 악재였는데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지도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장이 올랐다. 근데 지나고 나서 아하! 오늘 옵션 만기였지라는 그렇죠. 거를 깜빡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내일 아침에 빠집니다. 올라간 만큼 올랐던 거 빠지는데 중요한 거는 늑대와 관세 얘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관세 계속 얘기하는데 늑대가 나타났다 막상 늑대가 나타나다 늑대랑 비유하는 이유가 결국엔 시장에서 이제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늑대가 나타났다고 얘기해도 막상 진짜 나타날 때까지는 아무도 믿지 않는 상황이고 관세를 부과할 거다 사인을 하고 해도 25% 관세라든지 중국 관세라든지 그 외 철강, 반도체, 자동차 막상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측면이 좀 있고요. 그래서 현재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면서 대통령의 어떤 허니문 이런 거에 취해가지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후퇴할 수밖에 없는 몇몇 정책들이 이제 바뀔 수밖에 없는 기조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늑대와 관세 상관관계라고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늑대와 관세 상관관계 이야기 들어봤고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내일 시장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내일 아침에 떨어져서 시작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임팩트가 너무 셌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웅태 매니저님 한 줄 평 한번 들어볼까요? 내일 시장이 떨어지면 올릭스도 떨어질 겁니다. 떨어지면 바로 올라갈 거죠. 네. 매수 찬스입니다. 네, 농담이고요. 오늘 이제 하마스도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휴전이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이제 젤란스키와 푸틴에 대한 통화를 하면서 종전이 또 진행되려고 이제 어떻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관세도 좀 종전하자라고 오늘 한마디로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서 관세 얘기가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제 뉴스에서는 역시나 이제 자동차라든지 이제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이제 철회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소식들도 나오다 보니까는 오늘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이 좀 강한 흐름을 보이지 않았을까라고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철강 업종들도 관세 철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세가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쉽게 진행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너무 말만 하지 말고 빠르게 좀
종전하면서 관세도 역시나 좀 부각을 좀 해소시키는 시장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한마디로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에 관세를 한번 세게 얻어맞다 보니까 이게 노이로제가 좀 생긴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김우태 매니저님 생각보다 관세 하는데 증시 잘 움직이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보다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난번에 지지난주였죠. 캐나다하고 이제 멕시코에서 관세 얘기가 나왔을 때 한번 시장에서 폭락장세 한번 나왔다가 그리고 이제 캐나다와 멕시코가 이제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유예를 하다 보니까는 다시 한번 시장이 반등하고 있는데 그만큼 관세에 대한 얘기가 국내 시장에서는 이미 선반영이 되었던 거 모습이었고 또 그만큼에도 어느 정도에 대한 재료를 녹여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그 관세에 대해서 너무나 조금 얼토당토하는 그런 25%에 대한 관세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힘들 거다라는 게 시장에서는 이제 벌써부터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근데 계속적으로 노이즈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갑작스럽게 또 한번 터지게 된다라고 하면 뒤통수를 세게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소나기는 피해가는 게 좀 옳기 때문에 좀 조심하면서 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소나기는 피하는 것. 더러운 거 좀 피하고 파는 게 뭐든지 좀 맞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한 줄 평 이야기를 좀 모두 들어봤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은 오늘 저희 제작진에게 자료를 보내주신 게 뭐 소비자 물가 추이 뭐 이런 거 이제 미국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그 자료 어떻게 오프닝에서 함께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매니저님? 오프닝에서 얘기해둘까요? 아니 근데 뭐 오프닝 그 다음에 자동차 얘기할 때 같이 얘기해도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바로 첫 번째 특이점으로 좀 들어가서 조기준 매니저가 준비한 자료들과 함께 자동차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들어갑니다. 열어주시죠. 자, 이제 우리가 관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 그다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데가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좀 섞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하운 의장이 이제 자동차 상호 관세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관세 제외 가능성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뭐 자동차 섹터가 최근에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관세 때문에 못 갔던 건 또 아니거든요. 이 관세 리스크가 좀 해제가 되면 앞으로 어떤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자, 먼저 조기준 매니저님, 이 관세 제외 가능성 자동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그러니까 오늘 이제 기사 이제 CPI 지수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도 약세였는데 이제 미국 시장의 약세를 돌리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면서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 종전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시장이 좀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CPI 지수라든가 파월이 지금 현재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렇게 급하지 않다 그러면서 내년에 올해 10월 달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면서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가 축소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를 본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고 있거든요.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CPI 지수가 지금 3%를 과거에 이제 3%를 내려갔는데 어렵사리 내려갔는데 이거를 지금 현재의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또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위기의식 아직 그런 얘기는 안 나오고 있지만 곧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파월이 이제 금리 인하를 안 하면 또 파월을 교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 그렇게 되면 진짜 폭풍 전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인데 차트 추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문제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소비자 물가 지수 추이가 누가 봐도 확연하게 작년 10월, 9월 달에 이제 저점을 찍고 우상향한다라는 거죠. 이러면 또 3%대에서 꺾이면 좋은데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다시 3.5 과거에 이제 2023년 9%대 8%대 9%대가 가버리면 정말 심각하겠지만은 막상 3.5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트럼프도 각성을 하겠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관세를 때리면 큰 문제가 생기겠다 그래서 관세를 철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세가 살아있고 그러니까 주식 주가자처럼 올라가는 거가 좋은데 이거는 꺾여야 되는 거거든요. 소비자 물가는 반대로 꺾여야 되는데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고 거기에 이제 한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보면은 우리나라의 물가도 지금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공식품 상승률 추이가 우리도 지금 현재 걱정스러울 만큼 올라가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이제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김 가격이 저도 김을 좋아하는데 김을 사야 되겠어요. 김치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상승률이 지금 현재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현재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래서 마트 가서 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우리가 물론 이제 이게 환율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김과 맛김은 수입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남해안에서 네. 가져오는 건데 초콜릿이나 뭐 이런 것들 커피는 올라갈 수 있지만은 김치와 맛김이 올라간다는 건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물가 상승률의 가장 큰 문제고 제가 이제 오늘도 그러지만은 요 기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 기사가 제가 이제 따로 가져온 거에 나와 있는데 예. 요 기사가 지금 이제 관세 문제를 트럼프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국경제 이제 보면은 철강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관세 부과하면서도 관세를 지금 부과하기 전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지금 현재 가격을 올립니다, 미리서. 그러니까 관세 부과하니까 이제 한국이라든가 수출하는 기업들이 관세를 올려버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제품을 25% 관세를 부과해도 미국 제품이 8% 더 비싸다는 거죠. 그래 버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그럼 인플레이션은 더 자극될 거고 제 생각에는 지금 자동차들부터 시작해서 철강 관세도 제가 보기에는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헛질린 트럼프. 과연 관세를 인상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철강주들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부터 시작, 물론 포스코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갔던 게 현대차에서 2차 전지를 전고체를 탑재할 거다라는 기사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일본의 닛산과 그 다음에 혼다가 지금 현재 합병을 철회했다는 기사와 더불어 이제 많은 기사들이 나오면서 자동차주들이 올랐습니다. 오늘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올라와 있는데 물론 이제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 주니어랑 이제 정의선 회장이 골프 라운딩을 그쵸. 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 김동관 의회에서 그래서 넥스트 하나가 현대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하나 현대라든가 이제 기아의 상승률, 자동차주들의 반등이 나왔고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들의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호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거에 의해서 2차 전지들도 오늘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옵션 만기랑 더불어서 또 마지막에 하이닉스도 불규소가 나왔고 그래서 많은 종목들이 이제 올라왔는데 옵션 만기가 이제 해서 이렇게 대시세가 났는데 3배에서 4배밖에 안 났더라고요. 뭐 10배 이상 날 줄 알았더니. 그래서 생각보다 수익은 안 났지만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을 10,000개 이상 사면서 주식은 안 사면서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내일 아침은 좀 빠져서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빠지지 않겠지만 오늘 마지막 순간에 펼쳤던 상승분은 오늘 반납하면서 내일 시장은 시작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금요일장이 나올 테니까 뭐 오늘 뭐 올라갔다 해서 계속 내려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지금 미국도 어제 CPI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물가도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확실히 트럼프가 좀 유발한 인플레의 재발 이런 걸 무시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 하지만 제가 아까 김웅태 매니저와 오프닝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막 괜히 쫄아서 관세 어떻게 이렇게 하기보다는 생각보다 이게 우리 증시가 조기준 매니저님 우리 증시가 관세가 그렇게 리스크가 안 된다라는 걸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까요? 그러니까 자동차,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현재 제가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네. 수출입 금액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여기서도 이제 철강을 한번 보면은 대표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주요 수입국 중에 철강을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수출할 것 같지만은 1위는 캐나다, 네덜란드, 중국, 브라질, 멕시코입니다. 베트남, 일본이 있는데 만약 이거를 관세를 지금 현재 수입하는 걸 25% 때려버리면 미국 제품으로 이거를 커버할 수가 없어요. 이 톤을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US 스틸이라든가 얘네들이 뭐 잠을 안 자고 24시간 생산을 해도 이 수입품을 생산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 발언을 한다 그러면서 이 가격이 미국의 오른쪽에 보시면 750불 했다가 이렇게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다른 나라의 제품에 비해서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커버를 못하고요. 또 하나가 한국이 지금 280인데 여기서 관세 부과를 제가 한다면 미국만 때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캐나다나 네덜란드나 뭐 브라질까지는 할 수 있는데 멕시코와 캐나다는 뭐 관세 유예를 할 가능성이 높고 한국의 비중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을 때리고 그 600을 커버할 수 있는 게 이제 한국이라 다른 나라가 커버해야 되거나 아니면 미국이 생산하거나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과연 철강의 관세를 사인을 했지만 실행을 하기에는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렇게 부작용이
갑자기 이제 미국 제품까지 올라가 버리는 상황에서 이 미국 제품이 올라가면서 한국 제품보다 더 비싸진 거죠. 관세를 매기는 것보다 8%가 더 비싸게 거래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거는 곧 철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자동차 섹터 이야기로 좀 돌아와서 그래서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거에 대한 분석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네. 자, 그렇다고 뭐 현대차와 기아가 관세 때문에 지금까지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다? 또 이건 아닙니다. 사실 요새 주가가 좀 시원찮게 움직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또 관세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주가 움직임이 또 달라지지 않을까요? 물론 뭐 그렇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오늘 올라온 것처럼 뭐 상승에 대한 모습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하단은 좀 막힐 수가 있겠습니다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자동차 판매량이 올라와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자동차 판매량 자체가 조금 둔화가 되어져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관세를 철회한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대신에 이제 기아도 그렇고 지금 자동차 기업들 자체가 밸류상 봤을 때 주가 위치가 바닥권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하락은 결국은 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여기서 이제 뭔가 수급적으로 뭔가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뭔가 좀 판매량 자체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기아도 그렇고 아마 이제 배당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구간으로 좀 가고 있는데 아마 배당 차익 거래를 위한 매수세들은 2월 달 말 정도에 한번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일단 좀 보여지고 있고 사실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미국에서 수입품 자체가 가장 크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상태에서는 글쎄 너무 우려할 상황은 아직은 아니지 않나. 다만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본업이 잘 돼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 네. 자동차는 국내도 그렇고 해외 기업도 그렇고 대부분 다 판매량이 올라오지 않고 있는 상태라서 주가에 대한 큰 반등은 당분간은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현대차는 판매량 올라가야 되고요. 지금 그리고 배당 매력도가 올라가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은 포인트를 좀 찾아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면에 이가람 매니저님 계속해서 여쭤보자면 상호관세 포함돼도 네. 오히려 그 리스크가 미국 내의 기업들이 더 크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건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어가지고 네. 그 자료 화면 좀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들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한 표가 있는데요. 그 표를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요. 지금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제일 왼쪽 건데 아마 글씨가 작아서 글씨 안 보실 겁니다. 제일 끝에 거 두 개만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새벽에 올라왔던 게 자동차랑 의약품 쪽 같은 경우는 상호관세에서 면제가 될 수 있다라는 코멘트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가 보시는 것처럼 의약품하고 자동차에 대한 수입품에 대한 양 자체가 미국이 수입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자동차 같은 경우는 GM하고 포드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가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물량이 많고 한국으로부터도 들어가는 물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관세가 상호관세 너무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피해를 가장 크게 보는 게 GM과 포드 그다음에 미국 내에 있는 기업들이다라는 게 실제 지금 GM과 포드가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들도 지금 이런 것들을 반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 쪽 같은 경우도 유럽에서 테슬라를 반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판매량도 급감하고 있다는 소식이 굉장히 많이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라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뭔가 좀 관세를 매기고 싶다가도 미국 내 상황을 봤을 때 이게 또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뭔가 트럼프가 이전과 다르게 좀 강력한 관세 정책을 펼치는 거에서 좀 제한이 자꾸 걸리는 것이 아닌가. 결국 이런 것 때문에 시장에서도 관세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결국은 지나갈 이슈인 것이고 일기 때보다 약하다라는 반응이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증시가 올라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에 한해서는 트럼프의 관세가 자충수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자동차 기업들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거가 있어서 그런지 자동차는 오늘 일단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현대차가 모처럼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자, 김웅태 매니저님, 이 상승세 유지는 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이런 그냥 뉴스에 따른 단기적인 반등이라고 보십니까? 자동차 섹터요? 뭐 현대차, 기아로 먼저 여쭤볼게요. 자동차 섹터는 일시적인 반등이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 관세가 이게 유예가 된다라고 하면 일단 호재거리로서 작용이 되는 거는 뭐 당연한 사실이고요. 근데 조금 어려운 문제는 지금에서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고 있는 게 GM이고 일본 토요타 네. 그리고 포드라기 때문에
멕시코하고 캐나다에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과연 부과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한국차에 대한 현대 기아차가 그 다음 포드 다음에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차량인데 만약에 이제 멕시코와 캐나다까지 부과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산차만 부과하지 않는다면 이게 역전 현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역시나 포드사라든지 GM에서도 이거를 반발로서 계속적으로 관세 얘기를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또 이게 관세를 하기는 좀 부담이 되는 거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호 관세에 대한 이제 그런 문제들, 특히나 철강을 많이 사용하는 업종이다 보니까는 이게 자칫하다가는 미국에서도 인플레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건데 저는 일단은 관세는 일단은 한번 접어두고 봐도 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관세가 처리된다라고 해서 갑자기 뭐 자동차 업황이 좋아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2차 전지나 이런 자동차 섹터들은 지금에서 담아두는 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네. 어차피 실적이라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실적을 보고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시기가 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라도 주가가 이제 반등하지 않을까. 저는 지금이야 어차피 뭐 지금 자리에서도 현대차와 기아차가 판매량이 뭐 증가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가격조차가 상승하지 못하고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지금 자리는 관세에 대한 이슈만으로서 잠깐 살짝 반등하는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차피 아직은 추세는 좀 하락 추세를 연이어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긴 시간을 가지고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럼 어떠세요? 지금 현대차, 자동차 섹터가 업황 자체가 돌아서려면 금리 인하가 좀 되는 게 우선이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현대차만의 특성이 있죠? 뭐 지배구조 개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지배구조 개선은 일단 국내 장시에서는 뭐 크게 여파는 없을 거라 보이고 있고 저는 이제 금리가 먼저 좀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어제도 뭐 발표했지만 CPI가 3.0이라는 숫자가 이게 쉬운 숫자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이게 굉장히 좀 악재로서 받아들이는 숫자인데 이게 관세와 또는 종전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이게 묻힌 거예요. 이게 키워드만 없었다라면은 오히려 시장에서는 오히려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키워드였는데 이게 묻힐 정도에 대한 재료라면은 관세가 이게 쉬운 작은 재료는 아니다. 이게 만약에 터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반대적으로 또 악재로서 더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좀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아무리 지금의 관세가 우리 국내 시장에서 또 선반영을 하고 좀 뭐랄까 루즈해지는 경향이 있더라도요. 이게 한순간에 뒤집어지면은 걷잡을 수 없이 손실이 맞아요. 커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대응을 하더라도 좀 이제 시작이다라고 해서 막 담아내는 것보다는 조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관세가 지금 그렇게 영향이 있지는 않더라도 상대가 트럼프입니다. 그렇죠. 언제 어디서 갑자기 한마디를 뱉어서 시장을 이제 수렁으로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건 좀 조심하자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기준 매니저님, 지금 현대차로서는 요즘 뭐가 뉴스가 있나라고 해서 봤더니 전고체 배터리 이걸 내재화하겠다라는 뉴스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현대차나 기아에 밸류를 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밸류를 줄 수 없죠. 그러니까 전고체 내재화를 하는데 언제 진짜 그거를 어떻게 내재화를 하는지 제가 보기엔 이제 양극재라든가 이제 어느 정도의 기술력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파일럿 라인이라고 하니까 파일럿 라인은 한번 시험 생산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1년 걸릴지 2년 걸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2차 전지의 업체들의 도움 없이 내재화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를 만들었던 적이 없는 회사인데 이걸 내재화하는 거. 그러니까 테슬라도 내재화하는데 굉장히 기가팩토리 공장이 오래 걸렸거든요. 뭐 3년에서 거의 5년 걸렸기 때문에 지금 하더라도 뭐 2, 3년 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일럿 로탄 공장을 가동해서 그게 이제 생산 수율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에 막상 하더라도 근데 지금 현재 전고체를 관련해서 2027년 뭐 2028년에서 삼성 SDI라든가 이런 셀업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가격 경쟁력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밸류를 주기에는 좀 어렵지 않냐. 오늘은 주가가 이게 이제 이 얘기 때문에 2차 전지 공급 회사들이 다 올라왔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이 들지 않을까. 아직 매출이 잡히는 것도 그렇고 기대감으로 올라온 거는 또 금방 또 꺾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측면에서 딱히 밸류를 주기는 어렵다라고 네. 저는 오늘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 다른 매니저들도 다 동감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다음 질문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자, 우리가 앞서 뭐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이야기를 다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그 밑단에 부품사들, 위에 형님들 못 움직이는데 아우들이 따라갈까에 대한 의구심도 있습니다. 여긴 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뭐 그냥 사실 뭐 부품주가 올라갈 이유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차가 판매량이 안 나오고 있는데 부품주가 올라갈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국내가 아닌 중국은 또 판매량이 올라가고 있고 중국 내 전기차 또 판매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뭐 리오토나 이런 식에 대한 종목들도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중국의 전기차 쪽으로 들어가는 밸류체인이 있을 것이고 중국의 완성차 쪽으로 들어가는 밸류체인이 있는데 그것도 국내에도 그러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들은 또 약간 주가가 지금 다른 자동차 종목들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오히려 뭔가 자동차 부품 보신다면 중국 창에서의 뭔가 모멘텀이 있는 점유율도 있는 그러한 종목들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국내와 다른 나라에 있는 자동차 쪽을 보시는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H의 만도라는 게 있는데요. 예. H의 만도 같은 경우 잠깐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현대차와 관련된 종목입니다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주가가 다 빠져 있고 기아가 다 빠져 있는데 반면에 이 H의 만도 혼자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이 모습 자체가 H의 만도가 중국에서 들어가는 게 많기 때문에 특히 중국의 자율주행이랑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이 H의 만도라서 유일하게 지금 뭔가 중국향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올라가고 있고 실제로 중국에서 자동차 판매량이 올라가고 있고 더 촉진하기 위한 지금 부양책도 더 넣고 있다라고 하는 게 중국이다 보니까 H의 만도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사실상 지금 자리에서 자동차 부품주들을 보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말고 좀 해외, 특히 중국향으로 봤을 때는 HL 만도까지도 좋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이제 폰을 이가람 매니저님 열어주셨으니까 HL 만도 말고 또 탑픽 종목 하나 더 있네요. 탑픽 종목 바로 들어볼게요. 네. 저는 H의 만도는 중국향을 보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전기차 쪽에서 봐야 될 게 전기차 판매량은 올라오지 못하지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전기차 배터리에서 화재가 안 나는 것 또는 화재가 나더라도 화재가 나는 거를 지연시키는 옵션이 저는 결국은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알고 계시는 거는 나노팀이라는 종목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전 나노팀보다 이렇게 알려진 거가 아닌 아직 덜 알려진 종목 중에 하나가 세경 하이테크라고 있습니다. 보통 세경 하이테크라고 하게 되면 폴더폰, 애플에 들어가고 있고 삼성, 특히 삼성 쪽에 대한 폴더폰 쪽 종목을 알고 계실 텐데 이 본업은 지금 폴더폰 필름 쪽이지만은 자회사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그 자회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나노팀하고 비슷하게 지금 배터리에서 열이 나는 걸 방지해주고 있는 이 단열 소재를 개발하고 있고 이거를 AJ인솔에 대한 퀄 테스트를 통과하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통과는 거의 된 걸로 알고 있고 확정 발표만 남아있는 수준이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전기차 판매량에 대해서 아직은 문제가 되고 있는 거 맞지만 결국은 전기차 판매는 나중에 올라올 것이고 결국은 배터리 회사들과 자동차 회사들이 필요한 게 배터리가 화재가 덜 내게끔 만드는 옵션을 들어가게 하는 거 결국 이게 소비자들한테도 가장 필요한 옵션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화재 방지 이런 옵션을 갖고 있는 회사가 나중에 됐을 때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세경 하이테크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HL 만도와 세경 하이테크 얘기 들어봤고요. 조기준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동차 부품주들은 뭐 재무제표를 보면 정말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성우 하이텍이라든가 제가 이제 서현 이화를 말씀드리는데 성우 하이텍은 보면 이제 범퍼부터 시작해서 많은 내장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이 지금 이제 4천억, 1조를 찍었던 게 지금 빠지면서 4천억까지 빠져 내려왔는데 PER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영업이익이라든가 단기순이익을 갖다가 시가총액으로 나누는 건데 2.48이에요. 그러니까 성우 하이텍은 영업이익, 단기순이익으로 2배면 시가총액 주식을 다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당이 근데 많이 안 돼요. 2%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더 줄 수도 있고 극저평가.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든 성장주였으면 말도 안 되는 PER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서현이와는 그거보다 더 낮은 2.17입니다. 이게 2.16이라는 거는 거의 2배밖에, 그러니까 단기순이익으로 그러니까 2년만 모으면 시가총액을 다 살 수 있을 만큼, 주식을 다 몽땅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많이 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회사 극적평가돼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대원강업인데 여기는 이제 대원강업이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앞으로 구동모터를 만들고 있는데 아직 매출이 안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 계열인데 지금 이제 전기차용 구동모터가 제대로 잡히면 또 그 종목도 저평가된 기업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대원 강호까지 껴서 3개의 종목입니다. 김웅태 매니저님은 종목이 없음 이라고 써있네요. 왜 없죠?
살 이유가 없습니다. 살 이유가 없어서. 네, 굳이 여기까지 봐야 되나? 아. 왜냐면 지금 살 종목들이 많은데 전기차까지 자동차까지 봐야 되나? 어. 라고 해서 했지만 또 방송 특성상 예. 한 가지 종목을 또 얘기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앞에 이제 이가람 매니저가 H1만도 세경하이테크 이야기해줬고 조기준 매니저가 서현이와 성우하이텍, 대원강업 총 5개 종목이거든요. 네. 여기서 괜찮겠어요? 없습니다. 없다. 네. 더 없다 그래서. 네. 그래도 제가 그래서 고심 끝에 내려왔던 거는 이왕 살 거면 이슈가 붙었던 전고체 배터리. 그렇죠? 그래서 했을 때 대주전자재료. 대주전자재료로? 네. 오. 대주전자재료가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실적도 네.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슈가 붙었던 만큼에 대한 모습을 본다면은 이제 막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인데 사실 제가 대주전자재료를 고민을 많이 했던 게 가격이 높아요. 지금 10만 원대권이어서 사실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접근해 보면 한 12만 원에서 한 12만 5천 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주전자재료가 이제 그 전고체가 붙었나 보네요. 모멘텀이. 원래는 실리콘 음극재만 알고 있었는데. 이슈로 붙은 거죠. 아, 이슈로 네. 붙었다? 예, 전고체 알겠습니다. 전지가 나올 거라는 거에 대한 이제 상용화가 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원래 네. 항상 주가는 기대감으로서 이제 수익을 받는 구조다 보니까 그 이슈로서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꿈의 배터리라고 보고 있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였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기사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게 시장에서 녹아내렸을 때는 아마 주가가 한 번 더 한 차례 나오지 않을까. 네. 지금 매물벽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단기성이라도 한번 접근해 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웅태 매니저에게 대주전자재료까지 끌어내 봤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넘어갑니다. 열어주시죠. 네, 두 번째 특이점입니다. 자,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서 이제 화성에 성조기를 꽂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근데 지금 중국에서도 장난 아닙니다. 중국도 저궤도 위성을 로켓 발사했다고 하고 현재 들려오는 보도 통해서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다. 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영역이 우주까지 넓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도 지금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작년 연말부터 보자면. 자, 과연 미국과 중국 사이에 껴서 새우등이 터질까? 아니면 오히려 좋아 어부지리로 올라갈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가람 매니저님. 네. 자, 미국하고 중국 우주 패권 경쟁도 이제 나타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이 좀 어떻죠? 지금 실제로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를 이제 중국에서 많이 좀 쏘아 올리겠다라는 코멘트가 좀 나타나주고 있고 원래는 스타링크가 저궤도 위성을 거의 다 지금 잡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걸 이제 중국이 거기다가 도전을 하겠다라는 또 발표가 얼마 전에 올라왔고 실제로 저궤도 위성에 대한 발사 횟수가 미국 다음으로 원래 러시아였는데 러시아를 제치고 지금 중국이 2위까지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제 약간 위성을 쌓아 올렸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은 보안이 되는 거고 감찰 시스템이 되는 거 같은데 중국이 그만큼 많이 쏘아 올려서 우주를 많이 먹게 됐을 경우에는 그만큼 중국이 더 자유롭게 감시 정찰을 할 수 있다라는 또 우려감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런 것을 견제하려고 하는 미국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미국이 항상 더 앞서 나가야 되는 상태인 건데 그걸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중국이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지금은 관세에 관련된 전쟁을 많이 하고 있지만 나중엔 결국 우주항공과의 관련된 패권 전쟁을 한 번 더 치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서 약간 국내 같은 경우는 좋은 점은 지금 중국이랑은 뭐 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우리나라가 미국 나사하고 협력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고 네. 실제로 많이 발사체 개발도 많이 하고 있고 이번 달에 뭐 하나 좀 쌓아 올리는 게 있는데 그것 또한 지금 미국이랑 같이 협력해서 개발했다라는 게 또 오늘 올랐던 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결국 중국이랑 미국 간에서 우주 패권 전쟁을 하게 되고 이제 미국이 자기네 편을 만들기 시작하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 국내 기업들이 지금 미국과의 협력 관계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는 또 한번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뭔가 좀 잘만 풀리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조선이 되게 세게 올라갔듯이 예. 그 다음에 이제 우주항공도 한번 이런 시세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는가라고 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실제로 스페이스 X에 국내 기업들이 실제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 상당히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스페이스 X한테도 납품이 되는 국내 기업이 있다는
있다라는 거는 미국에서도 우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의 모습들은 우리나라도 공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우주항공의 시세는 좀 괜찮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개발 소식도 있을 것이고 미국에서 스타쉽 발사가 더 아마 이번 달 한 번 더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거 앞두고서 한 번 더 시세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지금처럼 뭔가 테마가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고 가만히 멈춰 있는 이 시기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우주항공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나눠보면서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지도 한번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에 이어서 그만큼의 상승 랠리 펼칠 수 있는 것 우주항공 기대된다.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될 것 같은데 혹시 뭐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좀 나는 아닌데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비슷하게 김은태 매니저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선 다음은 우주항공이다? 조선 다음에 우주항공이 가지 않을까. 지금 근데 스타링크 여기는 기대감만 있잖아요, 지금 좀. 작년에 우주항공청이 개청이 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주항공청이 개청이 됐기 때문에 우주항공 관련된 주가들에 대한 움직임이 움직였는데 실적이 찍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까지만 해도 실적이 안 나왔던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보이기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실적 모멘텀도 있고 기대감으로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 섹터들은 다시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로봇 섹터들이 그동안의 기대감으로서 많이 올라왔고 지금은 기간 조정에 나오는 시기라면은 그 수급들이 지금에서는 하나그룹에 대한 이슈로서 조선업이라든지 방산 쪽에 수급이 몰렸다면은 그게 주거들었을 때는 우주항공 쪽으로 섹터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스타링크가 저궤도 위성으로서 거의 한 7천여 개를 발사하면서 지구를 거의 다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번에 중국이 발사해서 저궤도를 성공했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스타링크가 우위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스페이스 X 관련된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시고 우주항공청에서 개청했던 이런 우주항공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스페이스 X 쪽에다가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이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성통신 안테나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혜를 받는 기업들도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번에 방산에서도 이제 뭐 지대공 미사일이라든지 뭐 이런 미사일 쪽에서도 현무라든지 이게 이미 한번 대기권 밖에서 나가서 미사일 쐈다라고 하는 거는 위성통신 안테나가 필요해요. 그러면 당연히 위성 관련된 우주항공 관련된 섹터들이 다시 한번 수급으로서 수혜를 받을 거기 때문에 역시나 같은 맥락에서 방산과 우주항공을 같이 보면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작년에만 하더라도 24년도에는 스타링크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발사했던 게 아마 25차례 정도가 한계가 되었는데 올해는 그게 더 넘을 거라는 거죠. 이미 한번 발사체가 한번 지난달에도 발사를 했고 3월 달에도 한번 발사를 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 또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위성을 다시 한번 쏘아 올리는 데서도 내년도에 한번 더 다시 한번 쏠 거라고 보고 있고 28년에도 한 번 더 뭔가를 발사하겠다라는 거를 밝혔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대감으로도 당연히 우주항공을 봐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도 우주항공을 좀 키우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전략, 이벤트로만 챙겨도 충분히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김은태 매니저한테 여기 기대감만 있어서 좀 불안하지 않나라고 얘기했던 거는요. 조기준 매니저님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껴있었을 때 그래도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먼저 생각이 났는데 이 둘은 그래도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사이에 껴있어도 겁먹을 필요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러자니 근데 우주항공은 여기에 끼자니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온 것도 있는데 조기준 매니저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나라도 이제 위성을 쏘아 올리고 이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위성을 쏘아 올려서 이제 위성체를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누리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위성을 쏘면서 성공을 이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유인 우주선을 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위성체를 쏘아 올릴 수 있는 게 이제 멀지 않았다. 한 1, 2년 남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화성을 가거나 그다음에 이제 펠컨처럼 또 이제 재사용을 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뭐 엄청나게 크게는 못 만들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우리 정부가 지금 나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좀 더 확대해서 우주항공 관련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너무 이제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옛날에 찾았던 주식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냉각형 적외선 관련주인데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더블이 냉각형 났는데 적외선? 네. 그 냉각형 이제 적외선, 그러니까 우주 관련해서 이제 야간에서도 그렇고 이제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구름이 꼈을 때도 이제 촬영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최근에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우주 망원경을 또 쏘아 올린다고 하고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우주 산업에 크게 진입을 못했죠. 우주 강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대감은 있지 않을까. 기술력이 앞서가 조금씩 더 한다고 하면 저는 뭐 주식 쪽에서 아직까지 너무 소형주들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대부분 보면. 네. 그래서 아직은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다라고 아쉬움이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 i3 시스템? 네, i3 시스템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반적인 이런 기대감 받고 있는 주된 이유는 이가람 매니저님, 네. 트럼프 때문이죠? 그렇죠. 트럼프 때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트럼프 말고라도 결국 국내는 또 테마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는 장이다 보니까 결국은 스페이스 X에 더 약간 이벤트가 쏠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페이스 X에서의 스타쉽의 발사 일정에 따라서도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 법이고,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도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에 지금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 주가가 상당히 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밤사이에 우주항공 종목들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 날은 또 미국과 관련된 스페이스 S와 관련된 국내 테마 종목들이 또 반등세가 나타나면서 주가도 꽤나 많이 올라갈 형국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뭔가 테마적으로 이제 뭔가 지수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테마적으로 뭔가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네. 2월 달에도 결국 국내도 모멘텀이 있고 미국 쪽도 모멘텀이 있다라고 본다면은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 또 한번 좀 찾아보면서 봐야 되지 네.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섹터 어디를 좀 보는 게 좋을까요? 우주항공도 꽤 큰데 저궤도 위성 위주로 보나요? 아니면 뭐 우주 발사체 이런 쪽으로 좀 봐야 되나요? 저는 뭔가 보신다고 한다면 우주항공도 결국은 가장 기술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한국항공우주도 있는데 민간 기업 쪽에서는 또 하나그룹주가 또 지금 우주항공을 또 꽉 쥐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미사일이 있지만 그거 이외에도 지금 발사체에 대한 엔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또 주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말고도 뭔가 지금 우주항공 쪽만 본다고 하게 되면요. 뭐 네. 세트레가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화그룹이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더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을 본다면 세트레가이인데요.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도 주가가 정말 이거 보면 깜짝 놀랄 텐데 남들 모르는 사이에 정고점까지 또 올랐습니다. 야, 벌써 이렇게 올라가네요. 남들이 모르는 사이에 아무도 지금 경제방송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사이에 다 고점 레벨까지 또 올라와 있는 세트랙 I가 되겠고요. 이거 말고라도 저 같은 경우는 하나 그룹주를 보시는 방법과 아니면 저는 그냥 아예 스페이스 X에 들어가는 그런 기업들만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보는 게 이렇게 해서 있는데요. 국내 밸류 체인이 있는데 지금 A사라고 적혀져 있는 거 보니까 이걸 아마 라이프 시멘티스라고 해서 스피어 코리아라는 기업을 가지고 온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HVM이라고 해서 2차 벤더사가 있는데 지금 특수화학금을 제조하는 글로벌 제조사가 되겠고 요건 H사는 HVM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세아 특수광이라고 해서 세아 베스티지저에 있는 자회사가 되겠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요것도 있고 그다음 아래는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 요거는 지금 미국 내에서 증설도 하고 있을 정도로 실제로 스페이스 X를 통해서 매출도 올리려고 하는 기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 X를 통해서 실제로 수익이 나오고 있는 것들 스페이스 X는 다른 기업들보다 발사를 엄청나게 많이 하기 때문에 발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납품하는 소재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과정으로 가는 거라서 지금 당장은 매출과 영업이 안 나오지만 향후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세게 올라올 수 있다는 관점을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는 요 위에서는 PCB도 있고 코스에스 있고 그 다음에 S사라는 건 여기 아마 서진 시스템일 텐데 게이트웨이 안테나 같은 경우도 서진 시스템도 지금 우주항공 쪽에 대한 얘기가 또 나타나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스페이스 X와 관련된 거 아니면 저는 그냥 아예 하나 그룹사 안에 있는 작은 기업들 뭐 세트랙 I나 이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스페이스 X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한화그룹주, 세트랙 I까지 이야기를 일단 키워드 설명을 좀 해줬습니다. 이 키워드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김홍태 매니저님도 이 우주항공을 관통하는 키워드 뭐 있습니까? 저도 스타링크, 스페이스 X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스타링크 쪽에 아까 이가람 매니저가 얘기해줬던 것처럼 자주 발사하니까 네. 매출 반영 잘 될 것 같아요, 진짜. 맞습니다. 제가 이가람 매니저께 좀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경제방송에서 세트라이를
소개했습니다. 아, 공략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있지만 일단 제 화면을 잠깐 띄워주시면 제가 이제 스타링크 홈페이지를 제가 이제 위성 시스템 스타링크? 홈페이지를 올려드렸는데 지금 이 사이트 스타링크 사이트에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 저궤도 스타링크가 가지고 있는 저궤도 위성을 볼 수 있는 실시간 위성 실시간이네요. 네, 실시간이에요.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게 한 지금 7,000개가 넘는데 이게 저궤도 위성인데 이거 클릭하면은 얘네들에 대한 노트 번호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어디에서 올라가고 있는지 오류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거 쏘면은 이거를 넘사벽이죠. 이거를 어떻게 다 이깁니까? 네. 더 이상 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스페이스X와 관련된 스타링크를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다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네. 저도 똑같이 갖고 왔지만 하나만 더 본다면 루미르. 루미르. 아, 네. 꾸준하게 밀어주고 계시죠. 네, 종목도 루미르가 바닥에 색도 있는데 좋았고. 어차피 그 루미르 1호기가 이제 스타링크 스페이스X에서 같이 발사했던 이 이력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협력업체로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는 루미르도 이제 조만간에 한번 불출하지 않을까. 만약에 네. 간다라면은 이제 보호해수 물량도 다 풀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내려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부담 없는 자리에서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빽빽해가지고 저궤도 위성 때문에 이제 기내에서 와이파이가 된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7,000개 넘는데 아마 32년도까지 15,000개인가? 아마 2배를 더 쏜다고 하죠. 예. 그래서 거기까지 쏜다면은 진짜 하얗게 빼곡히. 네, 빼곡히. 근데 그게 아마 이제 화성에서도 이제 들어간다면 그렇죠. 오히려 더 잡을 수가 없는 넘사벽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모멘텀 커지고 있다. 조선에 따라서 우주항공 충분히 커질 수 있는 섹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안에서 이제 완벽한 종목은 과연 무엇이 있을지 종목 가보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종목 먼저 들어볼까요? 아까 i3 시스템이라고 이게 이제 그 K2의 영상 적외선 센서인데 이제 이게 야간에서도 그렇고 이제 낮에도 그렇고 그래서 우주 관련해서 발사체에도 대부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그 옛날 가격에 이거 10주씩 사서 잊어먹고 있어라. 어느 순간에 돈이 될 거다 했는데 오늘 봤더니 신고가를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i3 시스템하고 방산 관련해서도 실적이 잡히는 유일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나노팀도 이제 보시면 이제 스페이스X의 액상형 관련해서 이제 냉각제를 납품했던 주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요거는 이제 곁으로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진짜 하나만 얘기할게요. 제가 이제 그 HVM을 가져왔는데 HVM은 워낙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실제로 우리나라도 민간 발사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스페이스X처럼 사람들이 이제 물론 이게 이제 올해는 아닌데 내년부터 5번을 쏘는데 한빛이라는 발사체를 해서 이노 시스템이 지금 이제 5번을 발사할 겁니다. 2026년에 12번을 발사할 거고 그래서 이노 스페이스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발사체를 갖고 있고 이제 하이브리드 로켓을 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궤도 위성을 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안 쏘고요. 호주, 브라질, 그다음에 노르웨이 쪽에서 지금 3군데에서 내년부터 5군데를 쏘고 있고 이노스페이스가 지금 그 여러 회사들과 지금 현재 위성 발사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올해 연말 정도 되면 그러니까 위성 발사를 쏘거나 이럴 때 계약은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실적이 없지만 증권사에서 내년에 너무나 극대하게 커질 수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전혀 몰라요. 우리나라도 민간 발사체가 있다라는 거를. 그래서 네. 한빛이라는 발사체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발사체가 있고 지금 이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지금 36개의 계약을 벌써 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쏘아 올릴 게 회사가 이노스페이스가 있으니까 요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i3 시스템, 나노팀, HVM 그리고 이노스페이스까지 이야기해줬습니다. 이노스페이스 하면 자꾸 패딩만 생각이 나고 저는 팩이요? 패딩이요. 예, 패딩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계속 떠올랐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가람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종목 하나가 지금 다른 분랑 겹치는 게 있어서 안 네. 겹치는 걸로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요. 일단 라이프 시멘티스라고 있습니다. 라이프 그렇죠. 시멘티스라고 지금 뭐 차트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이게 지금 스피어 코리아라는 거를 가지고 와서 새롭게 신사업으로 우주항공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스페이스 X 쪽에다가 납품을 진짜 하고 있는 기업이 되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이 종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캔코아 같은 경우는 실제 미국 캘리포니아에다가 증설을 하고 있고 상반기에 수주만 3천억에서 4천억이 될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3, 4천억이 상반기에 수주가 될 걸로 알려지고 있는 과정인데 시가총액이 이제 3천억이 안 되거든요. 2천억대밖에 안 되고 현재가가 16,000원대 있는데
1년 전에 상한펀드로 매가 됐습니다. 근데 네. 그때 단가가 13,000원대였었고요. 상한펀드는 결국은 회사를 키워서 나중에 더 비싼 가격에 팔기 위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결국 지금 시기에 캔코와 에어스페이스를 우주항공 쪽으로 더 상한펀드 더 키워나간다고 한다면 아마 1년 뒤에를 봤을 때 주가는 뭐 아마 그 이상 훨씬 더 위에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라이프 시멘틱스,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김우태 매니저님. 저는 앞서 얘기했던 거 저도 두 가지 종목이 겹쳐서 HVM과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두 종목을 가져왔는데 네. 새롭게 선보이는 거는 당연히 루미르. 저는 루미르? 인공위성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인공위성 제조업체를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특이점부터는 제가 김우태 매니저님 맨날 이러는 것 같아갖고 김우태 매니저님 먼저 종목 공개를 하는 이게 막내가 원래 예. 항상 이래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건 그렇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루미르까지 들어보면서 두 번째 특이점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특이점 지금 넘어갑니다.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네. 나는 행복합니다. 한화가 올해는 진짜 이 기세면요. 프로야구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조선, 방상, 태양광, 우주. 와, 오늘 어제부터 전 진짜 신기했던 게 와, 한화 오른다고 갤러리아가 올라가는구나. 갤러리아가 20% 넘게 올라가는구나라는 걸 보면서 뭐 다양했습니다. 오늘 사실 방산도 좋으니까 뭐 증권가에서 재밌게 도는 이야기에서는 갤러리아에서 혹시 무기파냐고 방산파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는데 와 진짜 트럼프가 좋아하는 건 다 하는 한화입니다. 방산조선 우주 저 세 가지를 하는 기업들이 하나씩 굵직굵직하게 있다 보니까 야 그룹주부터 모든 종목들 잘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김호태 매니저님. 자, 하나그룹주가 어제부터 좀 일제히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좀 바라보셨어요? 못 잡죠. 그냥 뜬 눈으로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트럼프가 좋아하는 거 모든 걸 다 하는 하나가 있지만 가장 먼저 했던 거는 트럼프가 좋아하는 거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게 머스크입니다. 네. 머스크는 정말 다 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방산까지 한다라고 하죠. 아무튼 그것 때문에 하나 그룹들도 뭐 방산, 조선, 우주항공 뭐 섞일 게 없는 것처럼 다 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 갤러리까지 올라가는 거 보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왜 안 올라간 종목이 하나가 있죠? 뭐였죠? 오늘 하나 중에서 네. 하나 솔루션인가요? 에어로. 네. 하나 에어로가 하나 안 올라갔고 어제 올랐기 때문에 안 네. 올랐지만 또 한 가지가 또 안 올라온 종목이 하나 있었어요. 리츠. 풍력 쪽에서. 풍력 태양광 쪽에서 안 올라온 종목이 하나 있는데 지금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요. 하나 솔루션이 하나 솔루션 올랐던데요? 3, 4%밖에 안 올랐습니다. 나머지 예. 20% 급등할 때 그나마 바닥권에서 올라오지 않은 모습인데 사실 실적 면에서 본다면 완전히 깨지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올라오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 갤러리를 봤을 때 보면 이것도 강히 갔어야 되는 재료인데도 불구하고 안 갔다라는 거는 조만간에 튀지 않을까. 그래서 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하나 그룹주들이 워낙에 또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사실 그전에도 현대그룹주들도 HD의 사명이 변경되면서 같이 일제히 동반 상승했던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작년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하나그룹도 지금에서 올라가는 거고 아마 시청자분들이 그럼 하나그룹 다음에 다음 그룹은 또 있을 거 아니야? 라고 분명히 찾고 있을 겁니다. 근데 분명히 제가 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후발주를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지금은 역시나 이제 조선 쪽에서 먼저 올라왔고 그 다음에서 방산에 대한 실적도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같이 올라오는 거지. 앞서 일단은 조선이 꺾이지 않는다라면은 하나그룹은 계속적으로 강세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지금에서 방산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출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에 대한 무기 체계가 이제 앞으로 수출하는 경로가 나온다면은 더 우주항공과 같이 또 다시 한번 더 신고가 랠리를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팔 이유는 없을 거라 보여지고 있고요. 네. 신규로 접근하신 분들은 조심성은 있겠지만은 오히려 접근한다면은 조선 쪽으로 바라보면서 접근하는 게 오히려? 어떨까. 네. 오션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특이점 다 하나그룹주 얘기할 때는 그냥 앞에 하나를 떼고 그냥 오션이요 오션, 솔루션이요 솔루션 이렇게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대단한 게 하나 11%, 오늘 우선주가 8%, 투자증권 여기 사실 비트코인 올라갈 때 올라간 종목인데 오늘 5%가 올랐습니다. 생명이 7%, 갤러리아가 오늘 장중에는 22%까지 올라가기도 하면서 하나비전은 뭐 상한가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본다라면은 이거 여기서 조금 콩고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 다른 매니저님들 어떻게 보세요? 김우태 매니저는 그냥 바라만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가람 매니저나 조기준 매니저님은요? 동일한 생각입니까? 저는 오늘 솔직히 화났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저도 하나가 갈 줄 알고 하나 오션은 못 샀고, 네. 저는 그러니까 하나 엔진을 샀어요.
그러니까 이 산승률이 하나 엔진을 그러니까 저는 잘 그럴 줄 알고 샀는데 10%를 다 못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딴 걸로는 다 10% 먹으니까 뭐 오션을 사거나 뭐 비전을 옛날에 샀다 팔았고 네. 하나 엔진을 계속 한 일주일 정도 들고 있었는데 한 7% 먹고 팔았습니다. 근데 오늘 또 팔고 나니까 더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너무 배가 아파갖고 나 진짜 그래서 하나랑 나랑 안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오늘 하나에 상승하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즐거울 텐데 네. 저는 그냥 입맛만 다졌습니다. 하나 엔진. 근데 뭐 하나 엔진 전 전고점 그러니까 전고점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블록딜 물량을 소화하고 그 2대 주주 500만 주 팔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올라갈 거다 생각하고 믿음이 있었는데 이거 끝까지 들고 가지 못한 거. 그게 너무 아쉽다. 저는 이게 지금 현재 올라왔고 이 추세를 추가적으로 하나 엔진이 더 갈 것 같다. 예. 추진력은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를 통해서 일단 회고를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투자 아이디어 한번 남겨봐야겠죠. 아까 김홍태 매니저가 마침 이야기를 잘 해줬어요. HD현대가 사명을 다 바꾸면서 사실 하나가 최초가 아니거든요. 제가 정확한 타이밍은 기억이 안 나지만 작년 한 가을에서 여름 막 이 사이 때쯤에 HD현대 붙은 종목들이 일제히 올라가는 모습을 막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한화 그룹주들로는 어디가 좋을까를 우리가 생각해보는 좋을 것 같은 시간이 돼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저는 뭐 아까 김홍태 매니저 이야기대로 현대 나쁘지 않게 봅니다. 현대도요 하나처럼 지금 방산 있어요. 현대 로템 있죠. 그리고 조선, 중공업, 한조해 이렇게 있습니다. 우주는 없는데 재건이 현대는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관 매니저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최근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긴 한데요. 저는 LS를 봅니다. LS. 네, 사실 그렇죠. 어저께 한화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던 게 LS 그룹주였거든요. 한화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강조했었는데 김동관 부회장이 미국 내 인맥이 굉장히 전 좋다라고 강조해 들었고 실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하나큐셀에 방문했을 정도로 사실 미국 대통령이 국내 기업에 방문한 적이 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큐셀에 들어갈 정도로 이제 미국 내에서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고 인맥이 좋은 게 한화입니다. 근데 조선과 방산을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수익을 꽤 크게 보고 있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봤을 때 승계인데 승계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하나그룹에서 다 같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LS 같은 경우는 똑같이 뭐 방산과 우주항공 쪽은 아니지만 LS는 지금 가장 많이 필요한 AI 데이터 센터, AI 인프라에 가장 많이 필요한 변압기와 전선, 케이블을 핵심적으로 미국 내에서 사업을 가장 크게 하고 있는 게 LS 그룹주이기 때문에 LS 그룹 자체도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방산과 우주항공 쪽이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AI 인프라 쪽은 저는 당분간 살아있다고 봤을 때 LS 그룹사들, LS 일렉트릭, 그리고 LS 에코 에너지, LS 마린 솔루션, 그다음에 뭐 가온 전선 이런 식에 대한 LS 그룹사들도 좀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가람 매니저는 LS 그룹사 이야기했고요. 김홍태 매니저님은요? 저도 사실 이 건설 때문에 저도 이제 현대랑 조선사도 엮여 있기 때문에 HD 현대를 보고 있었는데 네. 또 엮이면 안 되잖아요. 같이 엮이면 안 되잖아요. 새롭게 보면 두산. 전 두산을 두산은 보겠습니다. 뭐가 있죠? 로봇 두산이 있고 로봇도 있고요. 원전? 자동차도 있고요. 원전도 있고요. 자동차요? 두산 밥캐. 아, 밥캐. 네, 그 밥캐시요. 네, 그 밥캐. 네, 그 자동차. 두산 뭐 수소로 수소. 들어간 두산 퓨얼셀 또 같이 있는데 뭐 두산 테스나도 있고요. 뭐 이렇게 봤을 때 일단은 가장 큰 원정점이 되는 거는 두산이 지금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가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마찬가지로 또 같이 올라가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가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로봇 종목들도 갈 것 같고요. 뭐 두산 바켓이라는 두산 테스나 이런 것들도 역시나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냐면은 그룹주 안에서 뭔가 지금 삼성향에 대한 로봇이 끊임없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마 두산과 LG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로봇 섹터로서 본다거나 아니면은 앞서 이가람 매니저님께서 이제 전력에서도 LS 그룹 얘기했듯이 이게 또 원전하고도 엮여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이었고요. 조기준 매니저님은요? 그거 HD 하기 전에 최근에 우리가 잊어먹고 최근까지 이제 SK가 핫했습니다. 최태원 그렇죠. 회장이 얘기한 거 유리기판 얘기하고 우리 그러네요. 팔았다고 그랬으면서 다 깜빡했네요. 올라갔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SI 한다고 그래서 SI 관련주 올라갔고 최근에 로봇 해야지 그래서 로봇주 올라가고 그쵸.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수수는 저는 삼성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삼성 이재용 회장이 이제 1차 자사주 매수가 끝났고 10조 중에 3조 샀거든요.
아직도 7조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추가 2차 자사주 매수가 들어올 거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생명, 뭐 증권, 블록딜 물량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지금 이제 평택 공장에서 파운드리 관련해서 셧다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감산을 했고 이거를 같이 풀겠다. 그러니까 뭔가 수주가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운드리 관련해서 뭔가 들어올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수주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셧다운을 푼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하나가 이제 그 외에도 HBM 관련해서 이제 1분기 내로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3월달 한 달 남았으니까 뭐 믿어봅시다. 이번에도 또 안 되면 정말 욕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예. 삼성에서 시작하는 이재용에 의해서 주식시장에 어떤 또 화랑이 나올 수 있는 예.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을 것 같다 예측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넥스트 하나로는 이제 SK도 있었지만 이번엔 삼성 우리가 기대해 보자라는 응원의 차원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매니저님들 이렇게 그룹주도 쫙 살펴보면서 옆에 그룹주들 하고 종목도 쫙 나오잖아요. 전 거기서 조금 현타 아닌 현타가 왔어요. 아니 뭐 이렇게 그룹주들이 이렇게 많아? 뭐 이렇게 분사를 많이 했어? 생각이 좀 들면서 야 지주사들 못 가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어떤 쪽에서 보면은 디스카운트가 될 수 있는 요소고 밸류업을 해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여기 좀 딱 있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그 넥스트 한화까지 들어봤고 하나 그룹주가 주제였기 때문에 이 안에서 종목은 과연 무엇이 있을지 이야기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고 제가 매수한 이후부터 71%의 상승률이 나타나주고 있는 하나비전입니다. 하나비전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이게 아마 SK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인 것 같고 이 종목은 뭐 방산도 아니고 조선도 아니지만 반도체 쪽에서의 모멘텀이 생기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조만간에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아마 추가적으로 그 내용상 봤을 때는 아마 노출이 될 때까지 한 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저는 하나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비전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저는 이제 뭐 하나 보면은 이제 많은 주식이 올라갔고 하나 생명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1, 2위 합니다. 그러니까 10조의 매출이 나오면서 1조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싸다. 2조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생명 이제 5.3%의 배당을 할 뿐인데 대한생명 우리가 또 육산빌딩을 예상하는 하나생명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도 뭐 얘기를 조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인하고 얘기했는데 하나생명 보시면 2조 3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PER을 봤을 때 3.09, 그러니까 PER, 영업이익, PBR이나 PBR 보면 저평가되어 있는 게 하나생명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배당 한 5% 정도 나오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엔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게 이제 이중 관련해서 가스와 더불어 이제 등유 관련해서 이제 디젤로 해서 엔진을 만들고 있는 유일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엔진이 이제 2대 주주 물량 500만 주를 소화하고 이 차례를 이제 26,000원을 넘어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하나엔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생명, 하나엔진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김웅태 매니저님 제가 아까 제일 먼저 시켜드리겠다고 했는데 깜빡했습니다. 네. 이유가 왠지 알아요? 채팅창이 있어서 이거 소개시켜드리려고. 아, 네. 지금 아까 이제 개미날다님께서 김웅태 매니저님 하나비전 익절 잘하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걸 또 보셨나 보네요. 그랬나요? 축하드립니다. 자, 개미날다님 김웅태 매니저가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김웅태 맞습니다. 매니저의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하나 엔진을 갖고 왔는데 하나 엔진은 이제 파쳤다 그래서 아마 저는 신고가에 팔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하나 엔진은 아마 조기진 매니저님 팔았기 때문에 아마 더 가지 않을까. 날개를 달고 뛰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신고가인지까지 보도록 할 거고요. 저는 오히려 안간 종목 중에서 태양광 패널을 하고 있는 하나 솔루션이 조만간에 이게 시간적인 문제일 뿐이지 사실 중국향에 대한 매출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는 실적이 안 좋았던 거지 만약에 이제 중국의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를 계속적으로 부과하고 제재를 하고 있는 와중에서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된다라면은 오히려 주가가 뻥튀기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하나그룹이 많이 가고 있지만 이게 다음 달이면 뭐가 있죠? 공매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겟이 가장 좋은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이번 달까지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달 안에서 좀 보자. 하나솔루션, 하나엔진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세 번째 특이점 모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 외에도 매니저들과 다양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 안내부터 먼저 해드릴게요. 이가람 매니저님.
네, 오늘도 방송 이후에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하나 비전을 매수 이후에 70%대 이상 상승이 나타나줬는데요. 이런 것처럼 저는 공개 방송 할 때마다 저가에 있는데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종목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거를 다 설명드리고 그게 실제 노출되면서 주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다는 건 남아있는 2월 달 안에 우리가 또 봐야 되는 종목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에 이가람 매니저 검색하시고 방송 이후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올릭스의 조기준 매니저님. 뭐 방송을 계속 봤는데 시장에서 올릭스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신 분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올릭스가 거의 1년 동안 1년 동안 보고서가 없었습니다. 근데 엊그제 2월 7일 날 증권사 보고서 6개가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 보고서와 더불어 올릭스가 과연 더 갈지 아니면 멈출지 알려드릴 테니까 잠깐 나고 10시 10분에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웅태 매니저님. 네, 저는 오늘 아쉽게 무료 방송은 없습니다. 하지만 네이텐 녹색밴드에다가 좋은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찾아주시고요. 내일은 또 금요일 한 주 마감하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 이벤트를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는 내일 한번 잘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분의 무료 방송 안내 저희가 도와드리면서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이어서 특별한 탑5로 이어집니다. 지금 넘어가시죠.